어제 저녁 울산에 있는 S오일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났고요. 지금 진화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석유화학 시설에 밀집한 시설이어서 인명피해에 이어서 현재까지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인근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도 컸다고 그러고요. 화재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은데 어떤 화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물 제조 공정의 그 보수 공사나요? 이런 거를 할 때 과도한 압력이 발생되거나 또는 뭐 미흡한 보수 공사로 인해서 그 위험 물질이 누출되면서 그것이 폭발과 화재로 연결되는 아주 가장 전형적인 그 위험물 저장소나 제조소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유류 화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진화 작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불이 쉽게 네. 꺼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반적인 화재보다 일단은 유류로 인한 화재가 진압이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그 진압 중에도 유독가스가 다량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인접해서 인화물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폭발의 우려도 있고 또 그 진압 과정에서 그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화재보다 매우 그 화재 진압이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제한적인 그런 화재 진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 진압이 상당히 우리가 좀 바라는 바와 같이 빨리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류 화재 진압이 워낙에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공장이요 휘발유 첨가제라고 하던데 알킬레이터 이 물질을 만들던 시설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십니까? 진화 작업이 다른 곳과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유류 화재랑 크게 다를 바는 없고요. 예. 굉장히 그 진화가 이것도 유류 종류이기 때문에 진화가 근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리고요. 이게 부탄을 이용하는 공정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파악이 된 상황인데요. 네. 이게 또 부탄이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다 보니까 진화 작업도 어려울 텐데 지금 전해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인화성 물질, 가연성 물질을 모두 태워야지 진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거 시간이 그렇습니다. 좀 오래 예. 걸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위험물질이나 유류, 가스 이런 계통들은 직접적으로 물이나 포를 써서 끄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그 어떤 탱크 내에 있거나 다른 어떤 용기 내나 배관 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진화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진화의 한 방법으로서 그것을 다 태워서 꺼버리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아주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전형적인 그 인화물질 유출 사고 같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네네. 사고는 그럼 대부분 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이 위험물질이나 이런 가스 이런 계통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실수나 자그마한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그 가스가 누출되거나 또는 특히 그 연결 부위, 연결 작업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위험물질이 가만히 있을 때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것이 이동하는 과정, 보통 이런 곳에서는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통해서 이송되고 이러는데요. 그런 연결 부위나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아주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우려되는 게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받는 건 아닌지 이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피해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그 지도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예. 인근에 그 가장 가까운 민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온산고등학교와 약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 화재 현장하고 그 온산고등학교와 그 인근 주민 사이에는 대덕산이라고 하는 약 한 해발 100m 남짓되는 이런 산이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주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되지만요. 인근의 어떤 공장이나 건물에 있어서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이런 그 크고 작은 피해들은 아마 꽤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철저한 조사라든지 피해 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고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화재 원인도 좀 파악이 될 텐데, 근데 이 문제는 이 공장이요, 벌써 몇 번째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났는데도 이렇게 막지 못하는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이런 유형의 화재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역설적으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화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런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라면요,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작업이나 이런 보수 작업이죠. 이런 거 할 때 어떤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한 주의 조치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물론 그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뭔지는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나 대비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이번에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